있을까요?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그런 신념, 그 신념이 이기 전에 정책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연정이다. 이렇게 정의됐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제 대통령이 지금 되시려고 현장을 뛰고 계시고 지금 후보로서 뛰고 계시는데 우리 안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대통령이 되면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으신지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미래 비전. 억울한 사람 없는 나라. 네. 배고파서 우는 아이 없는 나라.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늘 국가에 요구했던 바입니다. 근데 청년들이 지금 금수저 흑수저 하면서 네. 그 우리 사회를 원망하고 비판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터에서 비정규직과 임금 소득의 양극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과 육아의 과정에서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사회로부터의 성불평등과 차별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우리의 현재의 이 과제들을 풀어내라고 지금 현재 매번 선거를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주권자 여러분이. 네. 예, 이런 시대 과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차기 정부는 더욱더 더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전진시켜 나가내겠다. 그리고 그런 소신입니다. 시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합쳐가지고 그런 비전을 견제내겠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또 네. 연정의 의지라는 이야기신데요. 네. 호남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호남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게 현실인데 이 호남을 제대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비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네. 저 안희정은 호남의 전략적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호남의 한과 역사와 같이 왔던 사람입니다. 네. 호남의 선택은 안희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대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제가 계엄사에 잡혀가서 학교를 1학년 때 재직당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5.18 광주항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거에 의문을 품고 그것이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제 인생을 민주화운동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자, 호남의 그 한에 대한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롭지 못한 차별과 소외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역사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호남과 광주의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많은 정치인들이 와서 지역에 다니면서 당신들을 뽑아주면 지역이 마치 천지개벽할 것처럼 약속합니다. 네. 그러나 그 재정과 예산 몇 푼 내려준다고 해서 지역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 우리 잘 압니다. 네. 가장 핵심은 사람은 태어나면 한양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 서울 중심의 역사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어렵습니다. 네. 서울 중심의 이 대한민국 운영체제를 전국의 팔도강산의 팔기통 엔진으로 만드는 일, 그래야만 우리한테 지역에서 공정한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대한민국 정치는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 동력 만들자라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5천만 국민의 대표자여야지 지역의 대표일 수는 그렇죠.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사님 필요한 게 이 지역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래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고 하지만 지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균형 발전의 틀들이 많이 무너져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사님이 고민하시는 그 전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단체장인 남경필 지사와 잘 논의를 한 끝에 균형 발전의 상징인 네. 세종시를 정치행정의 수도로 명실상부하게 만들고 네. 전국의 지금 10개의 혁신 도시에 그동안 서울에 몰려있던 공공분야 170여 개의 공공기관이 네. 전국 10개의 혁신 도시로 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우수한 일자리와 공공분야의 그 산업이 네. 지역의 대학과 지역의 인재와 결합되어서 지역 내에서 좀 더 나은 지역의 어떤 경제산업 발전 전략을 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센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삼성이니 현대니 여기다가 분공장 하나 차려본들 시간 지나면 노임 단가 안 맞고 경제력 단가 없으면 다 뜯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지역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체 하나 가져오는 문제가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각 지역들이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을 네. 통해서 서울 눈치 안 보고 어디 정치 힘센 사람한테 줄 서지 않고 우리 지역의 인재의 힘을 갖고
지역에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균형 발전의 가치를 계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 거점 국공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혁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 분야의 산업 기반을 근거로 해서 지역 발전의 산업 발전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중소기업과 전통적인 자영업 분야가 21세기 새로운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혁신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R&D와 국가 지원 자금은 대부분 대기업 중심이었거나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R&D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R&D 이런 예산들 그 막대한 예산들을 이런 기업체에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연구소나 이런 데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예, 제가 늘 요때 묵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처방도 처방 약 잘 알려주는 명의를 만나야 되고 네. 그 약 잘 정성껏 다려야 되고 네. 또 먹는 사람이 잘 먹어야 합니다. 세 개의 정성이 합쳐져야만 병도 낫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역에서 발전이 일어나려면 이 세 개의 요소가 다 네. 결합돼야 합니다. 좋은 전략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의 좋은 인재 육성과 지역의 발전 전략, 지방 정부의 역할입니다. 여기에 지역 산업 각 분야에서의 혁신 역량이 같이 올라와야 합니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정치 중앙 정부한테 의존하는 것으로서는 우리 지역 발전의 미래가 없더라. 네. 저도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정말 거듭 깨달았던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서울 눈치 보고 센 사람 눈치 보는 지역 발전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자기가 계획하고 발전의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주겠다. 네. 예, 저의 국정운영 구상입니다. 결국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지역이 각 모든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융합적으로 통합적으로 함께 발전시키는 방안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교육 문제 좀 짚고 싶은데요. 우리들이 대학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서울대학교나 이런 국립대학교를 지방으로 좀 내려보내서 교육의 어떤 분권화 이루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신가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대학들은 사실상은 뭐 사립대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임의로 네. 정부에서 무슨 옛날처럼 뭐 명령 내려서 내려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네. 저는 우선 9개의 전국 거점 국공립대학을 명실상부하게 카이스트급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지역의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키워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책임을 높임으로써 대학이 대학답게 연구와 학문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차로는 55개에 이르는 국공립대학이 전국 곳곳에 우리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그리고 국가가 좀 더 높은 수준에서 책임을 지는 대학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서 이 호남민들과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계시는데 짧게 호남민들에게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하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저 충청남도 도지사이면서 민주당 후보로 도전하는 안희정입니다. 여러 가지 저에 대한 최근에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전 30년 민주당 당원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김대중 정부를 지켰고 노무현 정부에는 모든 책임을 또한 제 나름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신념과 의리 그리고 소신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저의 도전 1971년 40대 기술은 김대중의 도전이었고 저의 도전은 2002년 노무현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